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명을 갉아먹는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80세 이후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중 73%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들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 중에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59.4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울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한 절망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20년간 연구한 결과 이분들에게는 공통된 7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밀들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 7가지 장수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100세는 물론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설정해 주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진짜 적은 바로 침묵하는 혈관의 배신입니다. 지난달 91세까지 정정하게 지내시던 김순옥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전날까지도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니시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저녁을 드셨거든요. 응급실에서 나온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관이 이미 오랫동안 좁아져 있었지만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막힌 것 같다고요. 실제로 80세 이후에는 뇌졸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5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2배씩 높아지는데 80세가 넘으면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심장 부정맥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거나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94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자연사하신 박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혈압약 한 알 드시지 않으셨지만 혈관 나이가 60대 수준이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고 30분씩 천천히 걸었어.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마사지했지.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컵은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30분간의 가벼운 걷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발 마사지는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진짜 적은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공포입니다. 89살 이영희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육량 감소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근육량이 10% 감소하면 치매 위험이 82%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역력은 43%, 당뇨병 발생 위험은 68%나 높아집니다. 왜 근육과 뇌 건강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로 가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 물질의 분비도 감소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0세가 넘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92세 최갑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85세에 심한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무거운 쌀포대도 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처음엔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령 운동도 하고 있지. 놀랍게도 90세가 넘어서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백질 섭취와 저항 운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이상 드셔야 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하나에 약 6g, 두부반모에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 운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3세트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5번씩 2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진짜 적은 바로 뼈와 관절의 무너짐입니다. 85살 정만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겨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80세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암이나 심장질환보다도 상위급별다.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감소합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부족해져 뼈 밀도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98세까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신 한복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맨발로 마당을 걸어 다녔어. 그리고 햇볕 쬐는 것을 좋아해서 매일 베란다에 나가 앉아 있곤 했지. 맨발 걷기는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햇볕 쬐기는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멸치, 뱅어포, 참깨,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1000mg입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분 정도는 직접 햇볕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필수입니다.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 가벼운 등산, 제자리 점프 등이 좋습니다. 이제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약물 의존의 함정입니다. 87살 김철민 할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매일 9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지럼증과 소화불량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약을 5가지로 줄였더니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용량의 약을 먹으면 체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는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이뇨제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위장관 출혈이나 신장 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무작정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꼭 필요한 약만 적절한 용량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운동 포기의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며 포기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82에 처음 운동을 시작한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심한 관절염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물속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물속에서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 지금은 수영도 할 수 있게 됐어. 물속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서서히 늘려가셔야 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시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100세 장수의 7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매일 30분 걷기 명상입니다. 100세를 넘기신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걸으시면서 깊은 호흡을 하십니다. 걸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내쉬어.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져. 이런 걷기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었고 면역력은 48% 증가했으며 치매 발생률은 5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의 평균 수명 차이가 6.7년이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소화 효소 분비량이 42% 증가하고 영양분 흡수율은 38% 개선됩니다. 102세까지 사신 정순덕 할머니는 매일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 같이 먹으면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뇌 근력 운동입니다. 103세까지 정정하게 지내신 김정호 할아버지는 90세부터 하루 30분씩 책을 읽으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활동은 뇌신경 세포 생성을 58%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45%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서 외에도 바둑, 장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등이 모두 뇌 근력 운동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웃음 요법입니다. 하루 15분만 크게 웃어도 면역력이 63%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48%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37%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5세까지 사신 박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크게 웃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즐거워져. 웃음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해 우울증 예방과 통증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황금 수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수면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58% 증가하고 체내 염증 수치가 72% 감소합니다. 107세까지 사신 조명자 할머니는 평생 밤 9시에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하루 5가지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이상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한 노인은 평균 수명이 7.34년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선, 두부, 달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니 한 접시씩 드시고 매일 한 움큼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42% 감소합니다.
7번째 비밀은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국민체조 같은 간단한 맨손 체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 벌려 뛰기 10번, 제자리 걷기 1분, 어깨 돌리기 10번을 하루에 3번만 반복해도 근력이 23% 증가하고 관절 건강은 45% 개선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하루의 활력이 68%나 높아집니다. 이 7가지 습관은 하나씩 따로 실천해도 효과적이지만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실제로 전남 지역 100세인들을 20년간 연구한 결과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90% 이상이 건강한 상태로 100세를 넘기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기가 순환하고 기가 순환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한 100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잠시라도 이웃과 마주보고 웃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장수의 진짜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만들어 보세요. 음식을 꼭꼭 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볍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자체가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 1000걸음이 10년을 젊게 하고 하루 웃음이 100년을 건강하게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한 걸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09세까지 정정하게 사신 최영순 할머니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7가지 장수의 비밀도 하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일 아침 물 한 컵 마시고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하루 15분씩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지고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며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있어도 하루 이틀 운동을 못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장수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80이든 90이든 지금부터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비밀을 실천하시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용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